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오늘 쉬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22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갑자월, 갑오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갑오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갑목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월지,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를 대조하게 되면 왕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머지 6글자,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일간과 월지를 뺀 나머지 6글자 가지고 사주의 중화를 이루면은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사주의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힘든 명식이 되겠지요. 자, 오늘 같은 경우 갑목일간이죠. 갑목일간이라고 하는 것 흔히 대림목이라고 하죠. 대림목. 반면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질환이라든가 화초 같은 것, 회목이라고 하죠. 회목이라고 하는 건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회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목의 특성과 을목의 특성은 완연히 다릅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 공통적인 목적은 뭐에 있냐면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갑목과 을목은 또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게 되고요. 을목은 이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내일 또 을미일 되면 또 을목일간 설명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제 강의 같은 경우는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저 사람 또 했던 말 또 하네 또 했던 말 또 하네 이렇게 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장점은 뭐였냐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뭐 길어야 30분이고 짧으면 한 20분 정도 되는 강의지만은 계속 듣다 보면 스스로 체화가 돼요. 스스로 그냥 들으면 이 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되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초학자 분들은 들으시는데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난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명리학을 초학자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명리를 안다라고 하는 좀 절대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급 이상 정도 되려고 하면 제 강의는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들이 뭐 명리 정도 공부한 사람이 뭐 이 정도는 뭐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편하게 이해될 수 있고 이제부터는 뭐 3 그리고 4주 강의는 이제 안 들어도 되겠네 이 정도 되시면은 이제 저하고는 이제 좀 멀어지셔도 상관없고요. 그때부터는 기본적인 이론 가지고 진짜 명식을 보면서 이제 임상을 많이 해보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이제 사주도 감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경지가 될 것이고요. 이제 또 초학자 아니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가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제가 틀리네 맞네 이런 뭐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제 강의 스타일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뭐 이론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배척하지 마시고 이런 이론도 있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도 있네라고 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괜히 또 처음부터 사족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명식을 보면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 대림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회목,
질환, 화초 같은 걸로 쓴다고 했습니다. 갑목과 을목의 공통된 목적, 자, 꽃을 피우는 목적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을목은 오로지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는 것이 을목인 것이고요. 갑목은 꽃을 피우는 목적도 있지만 원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목적은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것이 원래 갑목의 목적입니다. 동량지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옛날 고궁 오래된 사찰이라든가 오래된 궁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큰 버팀목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놓고 아니면 이제 뭐 석가래라든가 이런 거에서 큰 나무 이렇게 골격을 짜놓은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동량이다, 동량지목이다 이렇게 쓰는 건데 하다못해 큰 어떤 버팀목 같은 걸로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동량지제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이죠. 동량지제.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 봄, 춘하에 태어났을 때는 꽃을 피우는 목적, 생육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을 용신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춘불용금이라고 했죠. 뭐 여름 같은 때는 금을 쓸 수는 있어. 이때 여름에 갑목이 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갑목을 물론 작벌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 작벌이라고 하는 거죠. 작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벌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을 벤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도끼라든가 아니면 전기톱 같은 걸로 나무를 이렇게 베는 것을 작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작벌. 그래서 여름에는 또 물론 작벌의 목적도 있겠지만 여름에는 뜨겁기 때문에 수를 생해주는 목적으로서 금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춘하의 목은 생육 즉 키우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갑목이라든가 겨울의 갑목 같은 경우는 이때는 성목으로 보는 거예요. 자, 추동의 목은 성목으로 보는 거예요.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가을의 목은 이때는 그물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나무를 베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가을의 목도 성목으로 보는 건 맞지만은 목이 약하게 되면은 괜히 작벌하면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지갱이로 쓰겠죠. 그래서 목이 약하다 싶으면은 다시 생육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목이 좀 왕하다 싶을 때는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갑목의 그 특성 내지는 뭐 그런 것이고, 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도 있게 되고요. 또 특히 그 다음에 뭐 갑목일간들이 되게 보면은 측은지심이라든가 약간 뻣뻣하기는 하지만은 측은지심이라든가 남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위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높은 데 있는 줄 알고 사는 것이 갑목입니다. 갑목. 그죠? 그래서 갑목일간인 사람들 뭐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좀 뻣뻣합니다. 그래도 경금일간 같이 경금일간들도 굉장히 자존심 세고 뻣뻣하죠. 근데 경금은 차갑습니다. 좀 뭐 수같이 그렇게 뭐 완전히 세상을 얼 정도로 차가운 건 아니고 좀 냉랭하죠. 근데 갑목은 뻣뻣하더라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일간들 뻣뻣하다 하더라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배려해주는 어떤, 그래서 뭐 일 같은 경우도 유경사업이라든가 육림 사업 같은 것, 남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 같은 것도 갑목일간들이 좀 많이 하게 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가자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갑목일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은 자월이죠. 자월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입니다.
다음에 엄동설한이고요. 그 다음에 중동지절이라고 했죠. 중동지절입니다. 네, 원래 초겨울이죠. 그래서 초동이라고도 하고요. 초겨울은 초동. 그 다음에 초동, 그 다음에 중동, 뭐 그 다음에 개동 이렇게 쓰죠. 개동. 겨울은 이제 3등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동은 이제 모동이라고도 하죠. 모동. 그래서 초겨울,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겨울, 이제 마지막 늦겨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돼요? 동지가 껴있는 때죠.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 음이 가장 강합니다. 음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것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음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 양이 가장 약하다, 온기가 가장 약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자월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은 목욕지에 해당이 돼요. 목욕지. 그래서 간목의 자를 보면 목욕, 함지, 도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갑자일주를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체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화가 있으면 부정하고 음탕하고 뭐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는데 도화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시면 안 되고요. 도화가 인성에 해당이 되면 해당하면 문장이 좋다 그랬어요. 문장이 좋다. 문장이 뭐예요? 글 쓰는 것이라든가 어떤 자기 표현이라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간목 입장에서 자가 인성에 해당이 되면서 자가 인성에 해당이 되면서 도화죠.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화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은 뭐예요? 내가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도 도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의식주 같은 것도 도화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의식주 같은 것도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도화에 해당이 되니까 이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주가 어떻게 또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약간 음란할 수도 있고요. 음탕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흠이 없지는 않으나 그죠? 흠이 없지는 않으나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를 다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갑자일주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음탕하고 좀 안 좋다라고만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음란한 것은 솔직한 말로 따지면 옛날로 치면 정경 부인도 약간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고위직인 사람이면 다 청렴결백하고 다 뭐 깨끗하고 음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도화가 있다고 해서 너무 도화살 뭐 이렇게 살짝 붙여가면서 이게 겁박을 많이 주죠. 도화살 있어서 뭐 바람 나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도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지만 도화가 인성에 해당되면 문장이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도화가 관성이면 뭐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출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100%는 아니죠. 물론 관성이 남편에 해당이 되니까 남편이 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멋있는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관성이라고 하는 게 또 직업이 해당이 되니까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도하라고 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도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갔죠.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자월에 태어나서 목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월을 지나면서 장생이고요. 자월이면 목욕지이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뭐 약하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해월과 자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장생된 간목이 있는 것이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왕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간목은 해월에 태어났을 때가 더 통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목욕지라고 해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면 약하지는 않은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돼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그죠? 제왕지라고 하는 것 수가 가장 왕할 때라고 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일간은 세력이 있고 인성도 왕하니까 이거는 모왕자상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모왕자상. 이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도 왕하고 아들인 자식도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성인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자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가 목을 생하니까 간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성인 수도 왕하고 어머니인 자식인 목도 같이 왕하다라고 놓고 보는데 엄밀히 따지면 목이 인성인 수가 더 왕한 것이죠. 근데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건 춥기 때문에 원래 수가 목을 생합니다. 그죠? 수생목. 수가 목을 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봄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가을 같은 때는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동절에는 어떻게 돼요?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얼게 되죠. 동절은 수가 어떻게 돼요? 얼게 돼요. 20, 30도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모두 물이 다 얼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MBC 창사 특집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따르면 단 몇 분 만에 다 얼어버려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나무가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무를 얼어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이걸 모왕자상으로 놓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모왕자쇠로 놓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모왕자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는 왕한데 자식은 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모왕자쇠예요. 그래서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모왕자세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구분을 좀 하셔야 돼. 똑같은 글자 한자 차이죠. 글자 한자 차이, 상과 세의 차이인데도 이거는 자식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고 자세는 세력이 약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지고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 자,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또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가 너무 이렇게 왕하게 되면 얼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가. 그죠? 이 화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영활해지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이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그래서 화가 없으면 영활해지기가 어렵다. 이 영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실력 영자에다 뭐 막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쉬운 말로 이렇게 뜻을 보면은 영혼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목숨이란 거죠. 목숨. 그죠? 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활동적으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뭐 화가 한 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쉬운 말로 청승 맞죠? 청승. 우리 청승 뜬다 그러죠? 청승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잔하죠. 조잔해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뭔가 나무가 좀 이렇게 하려면 온기가 있어야 꽃도 피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꽝꽝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기 돋게 돼요. 살고자 하는 뜻, 살고자 하는 기운 이런 것이 다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모든 식간이 마찬가지지만 간목도 마찬가지로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축월도 마찬가지죠. 축월도 마찬가지로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화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기가 좀 어렵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것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화라고 하는 것. 자, 조를 할 때는 병화가 공력이 크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할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제어해주는 통제 장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병화를 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할 때는 병화로서 경금을 제어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인 이렇게 돼가지고 일간이 왕할 때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을 이렇게 쓸 때는 반드시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통제해 주지 않으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7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7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없게 되면. 그래서 정화로서 칠살인 경금을 잘 다스려 줘야 경금이 간목을 해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깔끔하게 간목을 작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도 정화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 자월에는 병화는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정화는 조우 안 하나요? 아유, 정화도 조우합니다. 조우도 하는데 엄동인 해자축월에 정화로서 조우하는 공력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물론 정화도 조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간목이 예를 들어서 해자축월에 태어나가서 일간이 왕할 때 경금을 쓸 때는 경금을 통제하는 것은 정화로서 통제하는 것이고요. 추운 곳을 조우할 때는 병화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을 쓸 때는 병화와 정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임계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거예요. 자, 임계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 사주가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존신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화락을 했잖아요. 이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계수가 이 화를 병화도 임수는 병화의 칠살이 되는 것이고 개수는 정화의 칠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계수가 있게 되면 이 병정화가 굉장히 피곤해지죠. 피곤해지게 되죠. 그래서 임계수가 자월, 해자축월에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임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로서 임계수를 통제해 줘야 임계수가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무토가 없다. 이 무슨 토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물이 범람하게 되죠. 범람. 그래서 이거는 수다목부 내지는 수범목부라고도 하죠. 수범목부에서 간목이 물에 떠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전에 간목 설명할 때 수탄기호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수탄기호. 물이 질펀해서 많아지게 되면 호랑이를 타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호랑이가 뭐예요? 인목을 말하는 겁니다. 인목. 자, 띠 중에 자라고 하는 건 쥐에 해당이 되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물이 많을 때 호랑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인목이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이 인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물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 있기 때문에 간목이 뜨지 않고 그대로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탄기호가 되는 사주가 좋은 사주냐? 결코 좋은 사주는 아니죠. 물이 범람 안 하는 게 더 낫죠. 물이 범람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뿌리가 튼튼하면 그 안 좋은 상황을 좀 비켜나가거나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수탄기호라고 하는 국세 자체가 좋은 국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간목일간이 엄동설 아닌 자월에 태어났죠. 자, 일지를 놓고 보면 오화를 놓고 보니까 갑오일주가 됩니다. 갑오일주. 그래서 자월 굉장히 중요한 게 화가 있어서 조우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지에 놓고 보니까 오화가 있어요. 오 중에는 병기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병기정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는데 여기인 병화는 불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쓸 수 있는 건 기토정화인데 그래도 정화라고 있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온기 불씨를 가지고 있어서 좋을 뻔했죠.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 자, 월지를 놓고 보게 되면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좌우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일간이 오화로서 조우를 하려고 했는데 자수가 있으니까 좌우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화의 정화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왕절의 오화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뿌리가 뽑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생님, 연지 술토 있잖아요. 요거 오술 반합해서 충중봉합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있지 않고 뭐 이쯤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술이 여기에 있고 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중봉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자수를 가운데 끼고 오화가 술토랑 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자수한테 얻어맞죠. 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충중봉합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완전한 인호술이 성립이 되죠. 인호술 화구 이 형성이 되려고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삼합이 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중간에 자수가 끼게 되면 충이 있게 되니까. 그리고 본기, 이 인호술 삼합이 형성됐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본기를 충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삼합이 완전히 구전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가 왕해지는 거죠. 병화가 투출하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인, 오, 술에 다 통문을 하게 되니까 이와 같으면 오히려 한겨울의 가뭄 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이 시가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좌우충이 되게 되면 얘가 뿌리가 뽑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수가 더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 병오시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 가뭄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수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자수를. 근데 이게 자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좌우충이 되면 오히려 용신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국세로 갈 수도 있죠. 물론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고, 병인시가 되면 이때는 오히려 수를 용신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국세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요 3주 무술년, 갑자월, 갑오일 요 3주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아직은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춥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일간이 약하다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 자, 생시를 볼 때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시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조우라고 하는 개념과 일간이 약하니까 좀 약한 일간 갑목을 생조 내지는 방신해 줄 수 있는 생시를 얻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시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시가 좋을까 한번 볼까요? 일단 갑자시를 한번 보죠. 갑자시를 놓고 보게 되면, 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자, 이자불충. 이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이자불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서로 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오화 하나가 있고요. 자수 두 개가 있죠. 이런 경우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자불충이라고 해서 이 좌우충을 충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견해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 수왕절이 해당이 되고, 또 자시를 보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지는데 이 중간에 오화가 있는데 이게 왜 충이 안 되느냐? 이건 당연히 오화를 충분히 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화가 저거는 깨진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뭐 충으로 볼 수도 있고 충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충이 됐든 충이 안 됐든 결론은 뭐냐면 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오화는 그만큼 위축되고 억압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변하지 않죠. 근데 충이 되면 완전히 오중에 있는 불씨가 꺼지는 것이고요. 그냥 뭐 화로가 있는데 그 안에 그 위에 물을 부은 거고,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화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물이 많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자 불충이라고 하는 것은 충은 되지 않고 불씨는 가지고 있지만 언제 저 불씨가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불씨가 꺼진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약하다고 하는 것, 그거는 변함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이제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3 그리고 4주에 견해가 좀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제 견해를 취용하시고 나중에 검증을 하시면 되겠죠. 사주를 보면서 이게 충한 걸로 봐야 될 것이냐, 충하지 않은 걸로 볼 것이냐, 이렇게 검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음속으로는 어떤 이론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 스스로의 어떤 이론 정립 정도는 해두시는 게 나중에 이와 비슷한 사주를 봤을 때 충하는 걸로 볼 것이냐, 충하지 않는 걸로 볼 것이냐, 이게 판단이 서겠죠. 자, 갑자시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병인시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겨울 가뭄, 봄에도 가뭄이 들지만은 여름에도 가뭄이 들지만 또 가을에도 가뭄이 듭니다. 근데 겨울에 수황절이라고 해서 가뭄이 안 드는 게 아니고요. 겨울에도 겨울 가뭄이 심각하게 듭니다. 겨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겨울이 물론 춥죠. 물론 춥기는 한데 눈이나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겨울작물인 보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말라 죽게 되죠. 그래서 겨울감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겨울에 눈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땅이 말라 있기 때문에 봄에도 파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자수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는데 좌우충이 돼서 오히려 사주국세가 좀 더 건조해진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운 이론이긴 한데 월령이 자월일 때는 있잖아요. 충이 됐다 하더라도 월령 자체가 완파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강의가 이제 또 지속되면서 이제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는데 월령은 충해도 월령 자체의 본성은 버리지 않아요. 그죠? 이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묘시 같은 경우는 병인시에 비하면은 그렇게 가뭄 든 걸로 놓고 보진 않아요. 말씀드리지만 병화가 투출한 것과 정화가 투출한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병화가 투출했을 때가 더 조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조해지겠죠. 뭐 정묘 같은 경우도 물론 건조합니다. 무술토도 있고 해서 건조하긴 한데 병화가 있어서 건조해지는 것과 정화가 있어서 건조해지는 것, 물론 조화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도 병화가 더 월등히 좀 크겠죠. 이렇게 병인시와 정묘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임신시하고 계유시죠. 임신시하고 계유시,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좌우충도 되지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임신시가 되면 아까 병인시, 정묘시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는 화가 약하고 수가 왕해지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 수라고 하는 것 자에도 뿌리를 두고 신에도 뿌리를 두고 이 간목이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가 좀 이렇게 범람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토로서 제방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거 뿌리 없는 간목이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간목이라고 하는 게 이 무토를 충분히 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토를 무토를 용신으로 해서 임수를 제방하는 용도로 쓰고 오중 정화가 됐던 술중 정화가 됐던 화로서 조우하고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용신으로 써야 될 무토를 파극하게 되니까 얘가 오히려 병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선생님 뭐 일간이 약한데 간목이 있으면 좀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도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용신을 파한다라고 하는 것. 자, 내가 수가 너무 왕해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간목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건데 오히려 용신을 깨버렸어요. 밥그릇 깨버린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20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7, 80%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그죠?
물론 개우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이 범람하는 걸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한기가 가중되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때도 개수라고 하는 것, 간목한테는 정인에 해당이 되지만 간목을 더 얼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술정화로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극히 미약하죠. 그래서 사주국세 임신시 개유시가 되면 좀 많이 편고한, 인성적으로 편고한 그런 사주가 돼요. 자, 인성이 왕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나를 어머니가 너무 지극정성으로 키워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일간이 약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선 더 키워주고 싶겠죠. 근데 조우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더 얼게 된다 그랬죠.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애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애를 더 마마보이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토라고 하는 게 감옥 입장에서 놓고 보면 편제에 해당이 되죠. 편제라고 하는 것 육친으로 놓고 보면 아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 이런 경우는 이제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엄격하게 엄마를 좀 통제해 줘야 되죠. 임신이라든가 개요 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간목이라고 한 게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엄마가 목을 생해서 아빠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변하는 그런 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변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통변할 수도 있고요. 조후의 개념으로 통변할 수도 있고, 물상의 개념으로서 통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뭐 신살 같은 것, 도화라든가, 무슨 백호대살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뭐 덕이 있네, 없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좀 신살로서 통변하는 것은 좀 나중에 배워서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생극제와 음양오행의 이치가 좀 이렇게 많이 이게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다른 잡다한 이론들이 섞이게 되면 골격 세우는데 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 강의가 너무 싱거울 정도 됐다라고 싶었을 때 그때는 이제 신사를 배우셔도 큰 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좀 어렵다. 아직 산그리고 사주의 강의가 좀 아직 어렵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아직은 제 강의를 좀 더 충실히 들으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보일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있죠. 요거는 대입해 보시면서 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생시에 따라서 사주국세가 용신과 격국과 이런 것이 막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강조하지만 사주는 사주를 봐야 한다. 삼주를 봐서는 안 되고 생시까지 끝까지 봐야 사주국세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야 용신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대운을 대입해 놓고 봤을 때 기륭화복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자, 오늘도 뭐 이게 조금 난해하고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가 괜찮다 싶으신 분들 구독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하트 도장 꽝꽝꽝 찍어주시면 동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